회생 절차 내에서 안 깎이는 채권들,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아니면 파산해서 깎이지도 않는 채권, 이거예요. 깎이지도 않는 채권. 내 능력만큼 이빨 갚고 못 갚는 거는 좀 깎아주세요, 회생. 그 다음에 내가 갚을 능력이 아예 안 된다면 면책해주세요, 파산. 이런 거잖아요. 이 채권의 종류 중에 안 깎이는 채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비면책 채권들이 은근히 많은데 요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제 나름의 구분은 한번 해봤어요. 법적으로도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재단채권이라는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에 아예 포함도 안 되는 채권이에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넘어가면 공익채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회생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채무자가 회생을 하든 말든 채권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강제집행할 수 있고 금지명령이고 뭐고 아무 필요도 없다. 최강의 채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건 임금퇴직금 같은 게 있어요. 법인회생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이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이거는 재단채권이라고 해서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미불 근로자가 언제든지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든 말든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추심을. 다만 법원에 따라서 아니면 회생위원회에 따라서 회생채권이나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되는 회생채권에 넣어가지고 처리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재단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다. 안 깎이는 채권이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재단채권이 개인회생에서 외부 회생위원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재단채권. 그 다음에 개시결정 이후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빌린 돈, 차용한 돈, 그것도 재단채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시결정 이후에 내가 회생과 상관없이 빌린 돈이잖아요. 왜냐면 회생과 상관 있는 거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인데 그거는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단채권의 제일 대표적인 거는 임금채권, 뭐 퇴직금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깎이지 않는 채권은 별채권 및 그에 준하는 채권이에요. 제가 항상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 이거예요. 별채권, 이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별채권이 뭐냐면 담보채권이에요. 담보채권. 주택담보대출. 내가 집을 살 때 돈을 빌려. 집을 담보로 빌려. 내가 이걸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경매 넘기겠죠. 왜냐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신용대출이 아니잖아요. 신용대출이. 그러면 내 돈을 못 갚으면 담보 넘기겠다. 이게 서로 약속이 된 건데 담보가 잡혀있는 채권은 별채권이라고 해서 깎아주지 않고 알아서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는 회생담보권이라 그래가지고 또 담보채권자하고도 쇼부를 봐서 변제 기간을 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 준비년도나 1차년도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액 갚는 걸로 짜기는 짭니다. 어쨌든 그래서 별채권이라는 건 10원도 안 빼준다. 담보권은 10원도 안 빼준다. 그 다음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 질권 설정된 채권 같은 게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세보증금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이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질권자인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한테 임차인이 나갈 때 그 돈을 주지 말고 은행으로 직접 주세요라고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회생 절차랑은 상관없이 별도로 변제해 줘야 되는 누가 봐도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이게 별채권 및 그에 준하는 채권이에요. 세 번째는 회생채권이에요. 회생채권인데 10원도 안 깎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금, 4대 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10원도 안 깎아줘요. 다만 회생채권이긴 하기 때문에 분할 변제는 오케이. 전체 회생 절차의 반 안에, 그러니까 36개월짜리 변제 계획이면 18개월 안에, 60개월짜리 변제 계획이면 30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전액 변제가 된다면 이거는 회생채권으로 포함해서 갚을 수 있게 해줘요. 다만 10원도 깎아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굴 사기를 쳤어. 그래서 깜빵을 갔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사기의 피해자들이 돈 내놔, 돈 갚아 라고 했는데 나는 회생하고 파산하고, 그러면 이 피해자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위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들은 비면책 채권이에요. 실무상으로는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면책이 안 되니까 회생 절차 기간 중에
채무자가 분할해서 야금야금 갚고 못 갚은 돈이 있으면 그거는 회생기간 끝나고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이 뭐냐면 요거는 교통사고 관련해서 가끔 들어오는 건데, 중과실로 인해서 신체에 피해를 입히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채권, 요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쳤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다쳤어. 병원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주운전한 사람은 돈이 많이 없어. 한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빚 1억이랑 해서 1억 5천 회생하고 그 다음에 한 50% 갚고 못 갚는다. 이 말이 돼요? 중과실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면책이 안 돼요. 비면책 채권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우리 배우자, 애 키우는 우리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회생에 들어간 다음에 못 주겠다. 그게 말이 돼요? 양육비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에요. 면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들이 뭐가 있냐면 공무원 연금공단, 그 다음에 사립교직원 뭐 사학 무슨 그 연금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인연금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립교직원이나 이런 연금 같은 거는 장래에 이렇게 돈이 나올 게 많으니까 이거를 땡겨서 내가 빌릴 수 있단 말이죠. 약간 담보 형태로. 거기서 만약에 돈을 이빠이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쓴 다음에 이걸 안 갚겠다. 그러면 연금공단이 빵꾸가 날 거잖아요. 빵꾸가.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채무자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피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면책 채권이에요. 회생 채권에는 들어는 가는데 회생 끝난 다음에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비면책이 아닌데 실무상 비면책인 게 있어요. 실무상. 그거는 면책이 안 된다기보다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어떤 그런 보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내가 다 갚아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생은 돼요. 회생은 되고 깎이기도 해. 깎이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하면 안 깎아주는 채권들이에요. 법원 마음대로, 회생위원 마음대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행성 채무, 주식, 코인, 뭐 도박, 무슨 선물,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돈을 날린 다음에 안 갚겠다, 깎아줘, 이거 인정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도박 같은 경우는 서울도 좀 그죠? 서울도 좀 꼼꼼하게 봐요. 근데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좀 약간 좀 느슨하게 보는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방법원들은, 다른 뭐 수원이나 부산 회생법원도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좀 안 깎이는 채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깎이는 거는 뭐냐면 소명이 안 된 채권이에요.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건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500만 원씩 10번을 뺐대. 그러면은 통장에 5천만 원이 대출이 되고 뭐 CD기에서 500만 원 10번 뺐을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회생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만약에 잃어버렸다면은 분실신고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 채무의 사용처가 소명이 안 된 것들은 그거는 청산가치 전액 반영하라 할 거예요. 그걸 깎아주겠어요? 누가 봐도 좀 약간 은닉한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안 깎이는 채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안 깎이는 어떤 강도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어요.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자주 보지 못하는 임금, 퇴직금, 이 회생 관련 변호사 비용도 재단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부회생위원 뭐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회생 절차상에 포함은 되는데 별채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변제하는 거,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차량담보대출, 그 다음에 질권이 설정된 뭐 그런 대출들, 그런 것들은 별채권이기 때문에 안 깎인다.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회생채권은 다 깎이는데 그 중에 비면책 채권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회생 절차상에 포함은 되지만 깎이지는 않고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 4대 보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쁜 짓 해서 형사처벌 받아서 손해배상, 교통사고나 중과실로 인해서 신체, 생명에 손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따른 배상, 그 다음에 양육비 같은 거, 양육비 같은 거 안 깎인다 그랬죠. 뭐 공무원, 군인, 뭐 사학 뭐 이런 연금들 안 깎인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회생채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깎일 수도 있지만 실무상 안 깎아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행성 채무, 주식, 도박, 코인, 사치, 낭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이 소명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안 깎아주려고 한다. 요 정도 해서 회생 절차 내에서 안 깎이는 채권들 종류는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 닥치시는 분들은 잘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설명을 쫙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 확인 좀 하시고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